자,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뭐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기 좋아해? 라고 물으면 또 너무 생뚱맞고 전기에 대해서 잘 알아? 잘 모르겠지? 예. 자, 그래도 우리 전기 3요소 먼저 확인하고 선생님하고 갈게요. 전기 하면은 먼저 저거 있어.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말 중에 전류라는 말 있지 얘들아. 또 뭐가 있지? 전압 이런 것도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저항. 여기 세 가지. 전류, 전압, 저항. 얘들아, 그리고 기호, 단위 이 두 개의 정리한 거죠. 자, 전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전류를 하나로 쓰면 I 이렇게 얘기해. I. 전류는 I야 얘들아. 전압은 V. 저항은 R. 그래서 IVR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래? 기호 이렇게 얘기해. 기호. 단위는 뭔지 알아요? 너희들 그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본 걸 있을 수도 있어요. A라고 쓰고 막 있는 거 있는데 A 이거 A라고 써 이렇게. 요거는 건전지가 조금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거든. 근데 건전지 사러 갈 때 이렇게 얘기해. 뭐 3V 주세요, 뭐 1.5V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얘기 안 하지. 그냥 가져가지. 자, 어쨌든 옛날엔 얘기했어. 선생님들은 뭐 1.5V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V라고 똑같이 쓰네요. 자, 좀 헷갈려. 이건 뭐 볼트라고 읽어. 다음 본 적 있어요? 말 발굽처럼 생겼네 이거. 요거는 암페어. 요거는 볼트. 요거는 옴. 여기까지 우선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전기라는 것은 저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첫 번째 전류. 너 손이 왜 저래? 왜 그래? 또 뭐 괜찮아? 애들 다 기부사는 애들 많아. 자, 전류, 전압, 저항이 세 가지가 구성을 해. 물의 흐름으로 한번 선생님 비교해 볼게요. 얘들아, 막 물이 물이 흐르는 것을 전류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전류, 유자가 무슨 유자? 유자야. 그래서 전기가 흘러요. 뭐다? 전류야 얘들아. 전기가 뭐 가만히 있는데 흐르겠니? 아니야. 누군가 밀어줘야 되거든. 물이 흐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수압이라는 게 발생해서 그래. 수압. 전기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전압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전압이 전류를 발생시켜. 근데요, 물이 막 흐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 높은 곳에서 막 물이 흐르다 보면 중간중간에 돌 같은 거 많거든. 바닥도 있고 돌도 있고 옆에 있는 뚝도 있고 그런 걸 막 스치면서 지나가.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저항이라는 게 발생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류가 흐르는 과정에서 어떤 방해를 받거든. 그 방해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저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세 가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다 보면 뭐야?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중에서 전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자 얘들아. 전류를 정의하면 전하의 흐름. 전하가 뭐냐고? 이 전기의 성질을 얘기해. 전기가 흐른다, 전하가 흐른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전하의 흐름, 정기적 성질이 이동하는 걸 얘기해.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동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전하의 흐름 이렇게 얘기해. 그때 이 전하의 흐름이고 전류의 방향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과학할 때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전류는 얘들아, 근데 실제 조사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선이라는 건 전선 R을 내가 그냥 대충 넣은 모습으로 하면 그러면 전선 R이 이렇게 플러스 뭐지 얘들아? 플러스? 원자는 플러스 원자핵하고 뭐로 되어 있는데 전자로 되어 있잖아? 그때 원자 또는 원자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말하는 도선이라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고 도체 속은 그려볼게요. 여기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있거든. 이걸 자유전자 일단 자, 이거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모습이에요. 전류 흐르지 않은 전류 흐를 때 지금까지 똑같네요. 자, 달라지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가 하긴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런 식으로 위 그림하고 아래 그림을 한번 비교해보자고. 여기 전자 움직이지 안 움직이냐 얘들아? 움직이지. 자, 전자는 무조건 움직여. 근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해석을 해보자고. 저 코드를 꼽지 않았을 때야. 코드 꼽지 않았을 때의 저 도선 내에서는 전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움직이거든. 근데 움직임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답은 잘 모르겠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흐르지 않을 때는 규칙성이 없어요. 규칙성이 없고 이걸 다른 말로 방향성이 없어. 아직까지는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야. 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다가 딱 코드를 꼽는 순간 이게 발생해. 이게 전압이 발생해. 전압이 생기면서 전압차가 생기면서 결국 한쪽에서 한쪽으로 밀거든. 여기 보세요. 여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규칙성이 생겼어. 다른 말로 방향성이 생겼어. 이때 기억할 게 있어요. 전자는 플러스 전할까 마이너스 전할까 아니라 전자는 마이너스야. 전자를 밀어내는 쪽은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밀려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 플러스로 간다는 거. 이 방향 물어봐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 근데요, 좀 헷갈린 건 전류의 방향은 어디라고 했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했지 얘들아. 근데 여기에서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어. 서로 어때 이거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는. 왜 반대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우리 이제 전기라는 것이 서서히 알려지고 그러고 나서 전류의 방향을 정했어요. 처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근데 나중에 발견된 게 전자거든. 실제 전자의 움직임을 확인했더니 어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밝혀졌어. 근데 처음에 정한 그 방향을 우리는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이유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해놓고 모든 원칙들이 다 정해졌거든? 그래갖고 그냥 약속으로 정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밑줄 치면 다시 한번 보자. 자, 전류는 전하의 동그라미 시대라 흐름. 물하고 좀 비교해봐요. 물이 흐르는 거하고 비슷해. 자, 전하를 운반하면서 전류가 흘러요. 그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전기회로 연결해봤니? 꼬마 정보 같은 거 연결해봤니? 해봤지. 그게 전기회로야. 언제 전류가 흐르니? 닫혀있을 때 아니면 열려있을 때? 끊어지지 않았을 때 흐르지? 그렇게 만든 걸 뭐라고 얘기해? 전기회로. 다음 3번 별표 시작. 전류의 방향과 세기. 전류의 방향 기억하셔야 돼요.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고 그 밑에 화살표가 나는데 그래서 어떤 방향이다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밑에 그림 두 개 나왔어요. 선생님이 그림 저거거든. 한번 봐봐. 첫 번째 왼쪽 그림 보자.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불규칙 체크하자 얘들아. 거기다 이거 쓰세요. 방향성 없어요. 방향성 없는 거야. 이거 언제라는 얘기예요? 저 코드 꽂았을 때야, 안 꽂았을 때야? 코드를 꽂지 않았을 때, 또는 건전지 연결 안 했을 때 그림이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일단 플러스는 못 움직여 얘들아. 플러스는 항상 못 움직여. 항상 누가 왔다 갔다 해? 전자. 왜? 전자가 훨씬 가벼워. 그래서 항상 가벼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적 성질, 전하를 운반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 근데 움직인다고 흐르는 건 아니고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일관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한 방향으로. 자, 그래서 왼쪽은 방향성이 있어요. 전류가 흐르지 없다 그랬지. 자, 왼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해석하면 저 스위치 열려 있는 거 봤어요, 학생들? 그때는 뭐야?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 네,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거 좀 조심하자. 근데 오른쪽 그림 보자. 스위치 닫았네. 자, 한 방향 동그라미 칠게요. 한 방향. 거기다가 쓰자. 방향성이 있어 있는 여기서는 방향성이 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얘들아, 너희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들어봐. 얘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치자. 얘들이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니? 빨리빨리 움직일 수도 있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천천히 움직일 때가 있을까? 빨리 움직일 때가 있을까? 얘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 뭐라 해? 전류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않을까?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뭐야? 내가 초능력이 있어갖고 여기 한 단면을 계속 지켜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처음엔 10개 지나갔어 1초에. 다음에는 100개 지나갔어. 누가 더 센 거니? 100개가 더 센 거지. 왜 센 거니? 더 세게 밀어줬다는 얘기지. 밀어주는 건 누가 한다? 이게 그래서 3V 연결했을 때보다는 뭐 30V짜리 더 연결하면 뭐 더 세게 밀어준다는 건 공감하니?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이 도선을 지나가는 전자의 수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1초당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전류의 세기. 근데 사실 선생님이 10개, 100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작은 세계에서는 그렇게 조금씩 안 지나가거든? 순식간에 1초에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는데 어쨌든 그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는 그걸 우리는 그 정도를 A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얘들아? 암페어라고 읽어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나타낸다? 암페어. 1암페어보다는 10암페어가 더 전류가 세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1초당 더 많은, 한 10배 많은 전자가 지나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전류의 단위 암페어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1암페어. 얘들아, 1암페어는 이렇게 정확한 정의는 1초에 엄청 많네. 6.25 여기 이만큼 해야 되거든. 엄청 많은 숫자네요. 요만큼 지나가면 뭐라 그래? 1암페어야. 선생님 문제 내볼게요. 6.25 곱하기 10에 20개 6.25 곱하기 10에 16개 이렇게 지나갔어요. 1초당 이거 몇 암페어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여기 봐봐요. 이만큼 지나가면 뭐라 그랬어요? 1암페어라고 정의했지 얘들아? 여기는 20개 더 많아. 저거 더 많지. 몇 배 많아? 100배 많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요건 몇 암페어다? 요 정도는 우리 100암페어라고 할 거야. 괜찮지? 요거 더 세 약해. 딱 보니까 기준을 봐야 돼. 기준. 요건 덜 지나갔잖아요. 덜 지나갔으면 더 약하네요. 그래서 100분의 1 암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 선생님 한번 내볼게요. 자, 10초에 6.25 곱하기 10의 19승계가 10몇 승계일까요? 아, 21승계가 지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몇 암페어? 몇 암페어니? 여기 봐봐. 10초라고 됐어. 이만큼 지나갔어요.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면 1000암페어인가? 그런데 여기 몇 초라고 되겠니? 10초 되겠지. 그럼 우선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는? 1초당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10초에 이만큼이야. 그럼 1초에는 얼마큼인데? 6.25 곱하기 10에? 이거 공감하니 얘들아? 네, 그래서 몇 암페어다? 200암페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이런 내용이 어딨냐면 왼쪽 맨 아래에 있어요. 확인해보자. 왼쪽 아래 추가. 자, 1암페어의 정의를 내려볼게요. 1암페어는 1초 동안 외치자 얘들아. 얼만큼 지나갔을 때를 뜻한다.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그때를 1암페어 이렇게 정의했고, 그 위쪽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거 위에서부터 정리해볼게요. 선생님들 선생님 어릴 때는 선생님도 어릴 때가 있었거든 얘들아. 근데 그때는 막 꼬마정보도 많이 연결하고 막 모터도 연결하는데 요즘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해봤어? 좋아해? 그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해봤어? 도경이 꼬마정보 연결해봤어? 한 번씩 해봤지. 그래도 해봤지. 자, 그랬을 때 자, 그 연결된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를 쓰기로 했어. 얘들아, 목소리 왜 이러시지? 이거 뭔지 알아? 이게 뭔거 아니? 자, 이거는 전구를 뜻해요. 만약 전구를 실제 모습으로 그려서 나타내. 어때? 잘 그리지?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면 좋겠지. 근데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요걸 꼬마 전구 요거 선은 전선이고 얘들아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요건 뭔데? 전지야 전지. 왜 이렇게 그렸어? 전지 몇 개 연결했니? 2개 연결한 거야 이거는. 건전지 선생님 하나 그려봐. 어디가 플러스인지 아니? 어디가 플러스야? 건전지 어디가 플러스야? 톡 튀어나온 데가 플러스야? 여기가 마이너스야?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 그림에서는요 왠지 이게 플러스 같은데 이게 플러스니까 헷갈리면 안 돼. 긴 게 플러스야. 자, 그리고 가다가 아마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나왔던 뭐예요? 이거는 요거 뭔가 좀 뭐 긁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요거는 저항을 뜻해요. 저항. 또 뭐 나왔나? 자, 그 다음에 요렇게 A, 요렇게 V. 자, 요거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다. 그래서 전류계 A라고 써있는 거에 힌트가 있어. 어디서 나왔지 얘들아? 요 전압에서 나왔었지. 요거는 전압계 이렇게 얘기해요. 전압계, 전류계. 왼쪽에 있는 그림까지. 그리고 전지의 긴 쪽이 플러스라는 얘기. 자, 밑에 두 번째 거 한번 보자. 정리 하나 해볼게요. 우선 전류의 방향은 뭐라 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가 먼저 발견됐어요. 그거 정하고 나중에 전자 실제 이동 방향이 나왔어요. 그때 마이너스 플러스 됐는데 그냥 쓰기로 했어. 그래서 요거 가끔 문제 나오는데 이 방향 어떻게 결정됐어요? 그러면 답은 약속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어 라는 건 약속에 의해서 정해졌다 그러면 맞아 안 맞아? 맞다고 볼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요소 전유에 대해 배웠고, 다음 두 번째 요소 가보자. 전압. 자, 전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전류는 뭔데? 흘러. 그 흐르게 만드는 게 뭔데? 얘야. 전압. 전압이 높으면 세게 밀 거야. 전압이 낮으면 천천히 민다는 얘기. 그래서 전압이 뭐예요? 그러면 얘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것 같은데,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얘가 있어야지 흐른다 그랬어요. 이건 뭐야? 능력 이렇게 표현해요. 능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건전지 꼬마 전구 연결해서 불 켜고 막 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불이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는 거 아니? 어느 순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전지 다 썼을 수도 있지. 뭐 해석을 하면, 건전지를 다 썼어. 그러면 건전지는 뭘 제공하냐면, 전압을 제공해. 근데, 전압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야, 얘들아.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그 전기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라 했는데 원인 동그라미 치고 능력이라고 쓰자. 요거 물하고 비교했어요. 물이 흘러? 수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류가 흘러? 그럼 전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수압에 비교할 수 있어요. 수압에 의해서 물이 흐르듯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생각하자 얘들아. 전압의 단위 체크해야 돼요. V 볼트라 그래요. 볼트.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해봤어요. 자, 전압인데, 자, 전지. 그건 이제 건전지예요. 전압은 건전지의 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지 연결 방법. 첫 번째, 직렬. 또 뭐 있냐 얘들아. 병렬. 자, 직렬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요. 봐봐요. 이런 식으로. 병렬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봐봐. 이렇게 연결. 이건, 이렇게 서로를 딱. 자, 그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맞니,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 자, 이 방법의 특징. 한전지 맞니? 한전지 여기 뒤쪽에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지. 다른 전지에 무슨 거하고 만나고 있니,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만나는 거 봤니? 그래서 한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다른 전지의 플러스 극이 만나는 방법이야. 요거는 한 전지의 플러스 여기 쭉 연결하고 따라가봐. 다른 전지에 뭐하고 연결되어 있니 지금?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즉 같은 극끼리 연결해요. 요건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되는 방법이야. 요거 길게 했어. 선생님이 저거 한번 얘기해볼게 얘들아. 물통으로 한번 비교해볼게요. 물통이 요런 물통이 있어. 물통 여기서 이 물을 이렇게 담았더니 물만큼 담았더니 물줄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됐니? 물을 2배 높이 담았어.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줄기가 그대로야 약해져 세져? 다 2배 세져? 2배 세져 이렇게 나온다 얘들아. 왜 2배 세졌어요? 해석해보자. 요거보다 요게 뭐가 더 센 것 같아? 물이니까 수압이 더 높아진 거야. 그래서 더 쌓을수록 즉 높이가 뭘 결정한다. 이 수압을 결정하거든. 높이 쌓일수록 뭐라는 얘기예요? 수압이 높다. 이거 이해하니 얘들아? 네. 근데 이렇게 했어요. 물통을 좀 넓은 거 썼어요. 넓은 거 쓰고 요 같은 높이로 쭉 했으면 수압이 세질까 약해질까? 답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하면 높이는 변함이 없어. 수압은 뭐가 결정한다고? 높이가 결정해 얘들아. 그래서 처음 물줄기하고 같아. 그 대신 장점은 없나? 장점 하나 있어. 장점은 없는데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물통을 높이 쌓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높이 쌓으면 뭐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전압을 높일 수 있어. 보통 있잖아요 학생들 이게 1.5V짜리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2개 연결하면 나는 한 번에 3V 써낼 수 있어. 얘 있잖아 얘들아. 1.5V 2개 연결하면 몇 볼트 될 것 같은? 그냥 1.5V 있어. 차이점이 없나요? 자, 그냥 하나 기준으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이거 하나 연결했을 때 1.5V로 1시간 쓸 수 있다고 치자고. 몇 시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1시간 써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전압은 똑같네. 대신 2시간 쓸 수 있어. 이렇게 연결하면 장점 전압을 높일 수 있어. 많이 얘들아? 요거는 장점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좀 오래 쓰고 싶으면 무슨 연결을 해야 돼? 병렬. 그 다음에 좀 세게 쓰고 싶으면 무슨 연결을 해야 돼? 직렬 연결을 해야 돼. 얘들아 너희들 요즘은 근데 다 충전식이라서 그런데 옛날에는 다 캠핑 같은 거 가잖아. 캠핑 같은 거 가면은 못 그리겠냐 이렇게 등이 두 가지네. 야 캠핑 랜턴 두 가지를 선생님이 한번 배워볼게. 이거는 방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 텐트 안에서 밝히는 용도로 쓰는 이런 랜턴이 있어. 너무 못 그렸지, 그지같이 그렸지. 근데 있다고 해. 자, 요건 뭐 그린 거 아니? 요건 좀 알겠지 않니? 손전등 그렸어. 불의 차이점. 방 안에서 이렇게 쓰는 것. 방이 아니라 텐트. 텐트 안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가서 켜갖고 그래도 하루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 뭐가 목적이야? 밝은 것도 밝은 건데 뭐가 목적이니? 오래 써야 돼. 오래. 계속 건전지 갈 수 없잖아. 귀찮잖아. 그래갖고 저쪽이 만약에 건전지 넣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저쪽 무슨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니니? 저쪽은 병렬 연결로 되어 있어. 근데요, 요즘은 다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게 별로 듣고 싶어 하는 거 같진 않은데 옛날에 밤에 껌껌했거든? 거기 가면은 화장실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손전등 있어야 되거든? 손전등은 밝아야 돼, 어두워야 돼? 겁나 밝아야 돼. 겁나 껌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특정 부분을 밝힐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다고 이거 하루 종일 쓰니? 잠깐 쓰지. 여기는 무슨 연결이 적절한 것 같아? 여기는 직렬 연결이야. 해서 정리한번 해볼게요. 전압이 뭔데? 그러면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전압은 건전지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건전지가 하는 역할이야. 건전지가 없으면 불이 안 켜지더라. 건전지가 있으면 불이 켜지지. 왜? 건전지가 있으면 전압이 있어. 근데 건전지가 없어. 전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자. 근데 그 건전지 연결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렬, 다음은 병렬. 이거 몇 가지 연습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봐봐요. 아까 건전지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 많이 얘들아. 요 기준으로 몇 가지 연습 좀 해보자. 요거 한 개를 연결했을 때 꼬마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들어봐. 이거 한 개 연결됐을 때 밝기가 꼬마 전구 밝기가 10 정도 얻을 수 있다고 치자. 사용 시간. 자, 사용 시간은 1시간 쓸 수 있다고 치자. 됐니? 그러면 선생님이 회로로 몇 가지 해서 문제 내볼게요. 여기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다음.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어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일단 이거부터 해결해보자. 이거 느낌 오니? 요거로 만약에 꼬마 전구에 불 켰을 때 학생들 이렇게 살짝 들어와서 더 세질 것 같아? 약해질 것 같아? 세지겠지. 몇 배 세질 것 같아? 3배 세게 쓸 수 있어. 이걸로 꼬마 전구 키면 밝기가 30으로 확 올라가. 대신 사용 시간은 어떨 것 같아? 그대로 1시간밖에 못 써요. 시간을 늘릴 수는 없는 방식. 요거는 일단 밝기는 얼마일 것 같아? 10 맞니? 대신 같은 밝기야. 근데 왜 이렇게 여기서 굳이 2시간 쓸 수 있어요? 대신 다음 전압 계산하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 만약에 전압으로 계산했어요. 우리가 1.5V짜리 건전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1.5를 3개 연결하면 뭐야? 4.5V의 전압을 얻을 수 있어. 이거 몇 볼트인 것 같아? 이렇게 10이 나왔다는 얘기 자체가 뭐야? 1.5V밖에 안 돼요. 되니? 만약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계산해보자. 이거 총 전압 얼마일까 물어봤어. 얼마겠니 얘들아? 일단 여기부터 해보자. 여기 직렬이네요. 그러면 3V야. 맞니? 여기 몇 볼트? 여기는 두 개 이렇게 연결했지만 1.5V야. 이렇게 돼. 총 4.5V.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왔는데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하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전지수. 여기는 전압
그랬을 때 전지수와 전압의 관계를 봤을 때요. 요거는 직렬이에요. 요거는 병렬이에요. 그랬을 때 직렬은 요렇게 돼. 병렬은 어떻게 되는데? 병렬은 어떻게 되지 얘들아? 전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병렬로 연결해도 그대로예요. 여기는. 자,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 자, 115쪽을 한번 해보자. 전압을 비교 아까 했고 단위는 볼트다 얘들아. 그래서 전압 볼트 이렇게 써. 다음 왼쪽 그림 봤어요? 물 좀 봤어? 물 좀 봤어 얘들아?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점. 첫 번째 물 그림 보자. 왼쪽은 높이가 높지? 오른쪽은 낮지? 해석을 하면 수압이 높은 거예요 왼쪽은. 그래서 물을 밀어내는 힘이 더 센 거야. 다음 펌프 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방법. 자 이렇게 물이 막 쭉 가다가 있잖아 얘들아. 그 높이가 높으니까 물이 한쪽으로 가지 얘들아. 가다가 어떻게 어느 순간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때 이동시킬 때는 중간에 뭘 달면 줘요? 펌프 달면 좋거든? 펌프를 계속 돌게 할 수 있거든 얘들아. 그 펌프의 역할을 누가 한다? 이 전기회로에서는 건전지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펌프를 연결하면 계속 흐르는 거, 그 오른쪽에 그림으로 그렸네요. 그래서 건전지는 그 상황에서 펌프의 역할을 해요. 펌프. 그 다음 물이 흐르는 거. 물이 흐르는 건 전류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자, 오른쪽 한번 보고 가자. 전기회로의 또 다른 모형 비교. 자, 물이 흐르는 모형으로 펌프로 발생한 물의 압력차에서 흐르듯이 결국 뭐야? 건전지는 전압에서 흘러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펌프는 전압이고 도선은 그 발에 해당해. 전류는 물이 흐르는 걸 뜻해. 저항은 그 관 가다 보니까 갑자기 좁아졌지. 좁아지면 흐르기 좋니? 어렵니? 어렵잖아요. 그건 일종의 저항이 발생한 거야. 거기서 방해. 다음 저 밑에 연결 방법 별표 치자. 자, 직렬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반복되는 방법 맞니? 이거는 뭐야? 플러스끼리 같이 모아 마이너스끼리 같이 모으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말로 연결 방법이 나왔는데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교대로 연결하는 게 뭐다? 직렬이고, 네,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이 뭐다? 병렬이야. 요거 이해하니 얘들아?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물통과 비유해. 그럼 뭐야? 물통을 어떻게 쌓는 게 직렬이에요? 점점 높이 쌓는 거야. 병렬은 점점 옆으로 늘리는 거야. 양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높이는 안 변하고 양을 많이 해. 그러면 물레방아 만약 돌린다고 치면 물레방아 더 오래 돌릴 수 있겠죠? 근데 왼쪽은 뭐야? 높이하면 높이할수록 물레방아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지? 그거 차이가 있다는 얘기. 자, 전체 전압 별표 치자. 전체 전압. 병렬 연결하면 1.5를 10개 연결했어요. 15V 얻을 수 있어요. 계속 더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모두 더한 것과 같다. 전압은 커진다. 밑줄 시작. 왼쪽. 다음. 여기서는 전지 한 개의 전압으로 일정하다. 밑줄 시작.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야, 근데 또 특징도 별표 쳐야 돼요. 특징. 그래서 그럼 이거 뭐하러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결국 직렬을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큰 연합을 얻을 수 있는 게 특징인 건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장점을 체크하면 전압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다는 밑줄 치면 되고, 대신 오른쪽은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겠지? 넘겨보자. 그래서 두 번째 요소까지 갔어요. 자, 선생님 지우면서 한번 지금까지 했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뭐다? 전류는 전기 흐르는 거예요. 맞니 안 맞니? 맞지? 자, 전기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밀어줘야 돼. 전압이 밀어줘야 돼요. 건전지 같은 게 연결했을 때 전압차가 발생하면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밀어서 결국 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흐르다 보면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 방해꾼들이 방해하는 걸 뭐라고 하냐?
저항 이렇게 얘기해. 저항이라는 게 원래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 느낌이. 그래서 저항이 발생해. 자, 세 번째 저항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 저항이 뭔데? 도와주는 거야? 아니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전류를 통하는 시작 방해. 방해 동안 시가요.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 옛날에 많이 나오던 시험인데 여기도 있네요. 얘들아, 이 그림 경사판이거든. 경사판에 못을 많이 박아. 못을 하나. 이게 못이에요, 학생들. 못을. 자, 못을 이렇게 박았어. 여기서 구슬을 굴릴 거거든. 구슬. 야, 구슬을 이렇게 굴려. 야, 점점에서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내려오지. 자, 생각해보자. 구슬 내려오면 뭐에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아?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거 공감하니? 예. 이 경사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어요. 언제 더 빨리 내려오니? 높였을 때 어때? 더 빨리 내려오지. 높인 건 뭐에 비교할 수 있니? 뭘 높인 걸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아? 전압을 높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압이 낮아요. 이렇게 하면 전압이 높아요. 공감하니? 예. 여기는 못은 뭐예요? 아까 선생님 도선 그렸는데 도선 요 동글동글한 거 기억나요? 여기 플러스로 그린 거 이름이 뭔데? 원자라고도 하고 원자핵이라고도 해. 예, 원자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중간중간에 있는 원자고 요 중간중간에 있는 건 뭐야? 전자거든? 원자 사이로 전자가 막 가다 보면 쳐박겠지? 쳐박고 쳐박으면 도와준 거야? 방해한 거야? 방해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 쑥 내려오면 되잖아. 근데 이런 거 막 못 박아놓으면 막 팅팅팅팅 맞고 내려오겠지. 그래서 이 못하고 충돌하는 건 뭐에 비유할 수 있다? 딱 보니까 이 저항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은 왜 생겼어요? 지금 그 얘기하면 해. 저항은 왜 생겼어요? 저항의 발생 이유. 누가 누구한테 갖다 박은 거야? 이거 앞뒤 잘 봐야 돼. 누가 누구한테 갖다 박니? 원자가 가서 막 전자에 박니? 아니야, 원자는 고정값이야. 그래서 왜 발생했어요? 이 별표예요. 왜 발생해? 저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가 누구에게? 전자가 원자에 충돌하면서 발생합니다. 충돌하면서. 자, 순서가 있어요. 전자가 원자에 충돌해서 발생한 거야. 많이 충돌해. 해석하면 뭐니 얘들아? 저항이 세? 이렇게 얘기해. 뭐 없냐? 자, 젓가락 2개 있다고 하자 얘들아. 있으면 좋은데 없네. 젓가락을 갖고 다닐 리가 없지 내가. 나무 젓가락이 있는데. 야, 나무 젓가락이에요. 수댕 젓가락,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수댕 젓가락이에요. 나무 젓가락 써요? 아니 금속 젓가락 써요? 집에서 금속 쓰지. 보통 금속 쓰잖아요. 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야. 얘들아, 호기심이 너무 많은 학생이 나무 젓가락을 저 대리코에다가 확 꽂았어. 어떻게 되겠니? 살아있을 거예요. 이거 꽂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 자, 해석해보자고. 탁 꽂았어. 나무 젓가락에도 이런 거 있다? 그 다음 스텐 젓가락에도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보통 뭐라고 많이 부르지? 도체. 뭐라고 많이 부르지? 도체. 이렇게 부르잖아? 이거는 왜 살아있을까요?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자, 저기서 분명히 전압은 똑같이 시작해갖고 막 밀었거든. 근데 여기는 뭐야? 겁나 방해가 심해요. 즉 해석하면 나무 젓가락은 부도체인데 부도체인 이유는 저항으로 설명하면 저항이 뭐한 물질인 것 같은? 큰 놈 같아요? 작은 놈 같아요? 이거 들어보니까 저항이 엄청 큰 놈이에요. 요거는 얘는
이런 걸 우리 도체라고 하는데 도체는 어떤 걸 우리 도체라고 하는 거 아니? 얘들아 지금 들어보니까 저항이 어떤 거? 작은 놈들을 도체라고 해. 저항하고 전류는 상극이에요. 상극. 서로 상극. 상극이란 말 안 몰라요? 아씨. 원수? 아씨. 표현 어렵네요. 서로 뭐라 그러지? 서로 안 맞는 거? 자, 서로 완전히 표현력이 없네요. 큰일 났다. 저항이 크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 작다는 얘기야. 저항이 작으면 어떻게 전류는 커지는? 이거 반비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쓰는 것 중 물질은 크게 만약에 전도성으로만 얘기하면 뭐 도체가 있고 뭐가 있다고 얘들아. 부도체가 있거든. 도체는 어떤 물질인 거인지 알겠니 얘들아? 우리 도체는 뭐야? 도체 전류 잘 흐르는데요. 그러면 저항은 뭐야? 큰 놈이야? 거꾸로 했네. 작은 놈이잖아. 뭘 좀 더 바로 좀 잡아줘. 다음 부도체는 저항이 크다. 네, 일단 볼게요. 첫 번째, 그래서 방해하는 정도, 방해 동그라미 쳤어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좀 미주셔야 돼요. 도선에서 전정했던 자, 원자에서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공감합니까? 왼쪽 보고 갈게요. 왼쪽 표. 여러 가지 물질의 비저항이라는 건 뭐 저항의 정도를 표현한 거예요. 거기다 됐니? 라인업 하면 은구리, 알루미늄, 텅스텐, 저마늄, 유리고 뭐였는데 위에는 애들은 딱 봐도 뭐야? 금속 아닙니까? 금속? 저항이 어떻게 나왔어요? 비저항이 작게 나왔고 밑에는 겁나 크게 나왔지. 밑에 있는 애들 유리, 고무, 우리 뭐라고 불러요? 학생들 부도체라고 불러. 왜 부도체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항이 큰 애들은 전기 잘 안 통하는 애들이구나 기억하자. 자, 그래서 그 홈페이지 저항의 크기 또 별별 쳐봐요. 들어봐. 저항 크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우선 얘기해 줄게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몇 가지예요? 그러면 총 세 가지예요. 세 가지. 1번 물질의 종류야. 2번 도선의 길이야. 3번 도선의 굵기야. 1번 물질의 종류야. 되게 중요하지. 왜? 길이? 굵기? 이건 낮은 문제고 어떤 물질이야 제일 중요해요. 사실 방금 얘기했듯이 전류 잘 통하려면 어떤 물질이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인 저항이 참아야 돼. 왜 적당했는지 기억나? 자,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물질의 종류야. 종류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데요, 선생님? 그럼 뭐야? 원자 배열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도체야, 무도체야 이렇게 또 나왔네요. 그러면 도체의 배열은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도체의 배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듬성이에요. 듬성. 공간이 충분하네. 여기 전자들 막 신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방해가 별로 없겠네요. 부도체는 뭐 어떻게 생겼네요, 선생님? 무도체는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니, 얘들아? 힘들다. 어때? 딱 봐도 학생들이 전자야. 전자가 돼서 통과해. 신나게 통과하면 되지. 통과하기 좋지. 이거 어때? 개빡세지. 여기 틈틈 막 빠져나가려면 저항 크지. 그래서 첫 번째 원자 배열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어떤 종류에 대해서 원자 배열이 듬성듬성하냐 아니면 뭐 빽빽하냐 이게 결정 요소야. 그래서 원자 배열이 중요해. 도체는 여기다 썼는데 또 정리해서 한번 다시 써보면 도체는 듬성 널찍 요건 빽빽 원자가 빽빽하게 배열돼 있어. 그래서 지나가기 좀 빡센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학생들이 이제 전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계속 전자 통과할 거예요. 우리 얘들아 저 길이하고 굵기 갈 건데 길이 L 굵기 S 면적 단면적. 자, 학생들이 전자야. 좀만 생각해봐. 그럼 바로 끝나. 같은 도선이 같은 재질이거든요. 학생들이 여기 통과하고 여기 통과할 거야. 뭐가 통과하기 쉽니? 이렇게 물어봤어. 답 이해도 안 했거든. 이거 장애물 경쟁 거거든.
장애물 경계할 거야. 여기 통과, 여기 통과 어떤 게 쉬워요, 학생들? 여기 훨씬 쉽지? 해석해보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한테는 어려운 장애물이야. 그래서 뭐가 저항이 크다는 얘기 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길수록 저항이 커. 이해하니? 야, 학생들 이거 봐봐요. 막 가서, 뛰어가서 장애물 경계할 거예요. 학생들 전자인데, 막 이거 기어가는 모습이에요. 기어서 막 통과할 거거든. 이거 조금만 가면 끝나겠네. 겁나 길어. 개 길어. 개 힘들어. 그럼 나가. 다음. 요거하고 이제 요거 비교해보자. 어디가 쉽니? 위에 거 아래 거 다. 야, 훨씬 쉽지? 이거 개 기어가야 되는데 막 뛰어가면 되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두 번째 요소까지 정리해보자. 길이. 결론 나왔어요? 길수록 저항은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길수록 커요. 길수록 커요. 이거 어떻게 굵기가 굵을수록 크다 작다 얘기 좀 해봐. 크다 작다. 답은 작다. 이렇게 써. 그래서 종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항의 최종 버전. 저항 뭐 결정해요 선생님? 그러면 저항의 오형을 본 적 있어요 학생들? 이거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저항은 두 가지에서 결정돼. 세 가지야 사실은. 여기 비저항이라고 있는데 그건 물질의 종류니까 일단 뺄게요. 같은 종류일 때 길수록 크다. 비례 반비례. 길수록 크다. 길면 커져. 어때? 비례야? 비례하면 여기 위쪽에다가 넣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길이의 비례 됐니? 여기는 굵기 또는 단면적 굵기 이렇게 얘기하거든. 단면적인 반비례. 요거 별 3개 들어가는 버전이에요. 저항이 결정하는 건 단면적분의 길이로 계산할 수 있어. 선생님이 하나 해볼게 그러면 얘들아. 누가 더 큰 저항이 물어봤어. 누가 더 큰 저항이 이렇게 물어봤어 얘들아. 얘가 지금 저항이 커지는 요소, 얘보다 커지는 요소는 길이가 길지. 근데 얘는 더 좁지. 누가 더 크게 물어봤어. 여기다 집어넣자. 길이, 단면적분의 길이 집어넣으면 비교할 수 있어요. 너 단면적 얼마인데? 3인데 길이는 얼마인데? 3분의 4야 얘는. 단면적이 1인데 그냥 누가 더 큰지 알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얘가 더 맞지?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보자. 어디 갔냐, 저기 갔냐, 여기 갔냐. 자, 저항의 크기 별표 쳤어요. 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길이가 길수록 밑줄 치자. 길이의 비례가 발음이 안 되네. 다음, 단면적이 작을수록 밑줄 치자. 반비례. 없니 저거? 어디가 없니? 없네, 없어. 뭐가 없냐면 이거 요거 써놔야 될 것 같아. 요거 써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항은 요거 없네요. 저항은 저걸 다 그 말을 정의하면 뭐야?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나는 수학 선행 많이 하는 사람은 요거 수학책에서 나오는 데 가도 본 적 있어? 없어? 요거 오메가라고 하는데 본 적 있어? 있어? 요거 기호 본 적 있어? 보경이? 없어? 자, 이거 읽을 때 옴이라래요. 옴 1옴, 2옴, 3옴 이렇게 얘기하거든? 1옴, 10옴 무슨 얘기니? 10옴이 더 방이 크다는 얘기 10배 크다는 얘기. 그래서 단위로 뭘 써요? 옴을 쓴다. 자, 탐구 가볼게요. 그걸 비유한 거 있는데 펌프로 물을 높이 끌어올리고 돌리는 물 흐름 모양 왼쪽 거 한번 보세요.
그 계속 돌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얘들아 물이 갑자기 지가 알아서 올라가 끌어올렸니? 끌어올렸지? 누가 끌어올렸지? 펌프. 펌프는 그 오른쪽 회로에서 뭐에 해당한다? 건전지인 건 알겠어? 그래서 펌프는 전지에 비유할 수 있어. 펌프가 끌어올리면 물이 계속 흐를 수 있거든. 건전지를 연결하면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지. 물의 흐름은 전류에 비유할 수 있어. 얘들아 왼쪽에서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빙글빙글 돌릴 거거든. 오른쪽에서는 전구에 불을 켤 거야. 그래서 물레방아는 뭐에 비유할 수 있다? 전구에 비유할 수 있다. 이거 공감하니?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수로라고 그러죠. 수로는 그 전선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거기 밸브 막 열었다 닫았다 할 거거든요. 왼쪽에서 밸브는 뭐에 비유할 수 있어? 스위치를 열었다 닫는 거에 비유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어쨌든 개념 빌드업 해보자. 밑에. 약간 양이 많네요. 약간 양이 겁나 많네요. 어디가 아니에요. 두 시간씩. 다인이 보기. 다인이. 자, 맞춰볼게요. 116쪽에 전류는 전지에 플러스 극에서 요거는 우리는 과학 공부하면서 물리 공부하면서 또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너 알고 있지? 그러는 거야. 뭔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는 실제 마이너스에서 밀려가고 플러스로 이끌려져.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둘은 반대인가 봐요. 맞아. 다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은 볼트 V를 써요. 그 다음에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 다 지웠네요. 말 말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옴. 이렇게 써. 10분 쉬었다 할게요. 네.